아리랑, 한민족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노래. 때로는 절절하게, 때로는 흥겹게 우리의 마음을 달래준 노래. 그 아리랑이 인류가 지켜야 할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해두산 털 위에 해저물어 간다. 한민족의 노래로 세계를 품은 아리랑. 그 앞에는 어떠한 고개가 남아있을까? 지난 12월 3일 한국문화재청 관계자들이 파리에 도착했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심사 결과를 보러 온 것이다. 이제까지 잘 해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요. 또 끝까지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 그 두 가지 교차하네요. 이번엔 아주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춘희 명창이 아리랑을 현장에서 부를 계획이다. 우리나라 경기미녀 보유자인 그녀는 특별한 공연에만 입는 자신의 의상까지 준비했다. 경사스러울 때만 입는 옷이에요. 제가 이제 공연에도 그 의미가 있는 공연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처음 이걸 입었었어요. 한 점심 이후 때쯤 그때쯤 저희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노래 간단하게 하는데 그 반주가 있고 뭐 이런 공연 아닌 공연이라 리허설도 방에서 짧게 이루어진다. 아리랑을 그냥 부르는 걸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지난 1년 동안 등재를 준비했지만 최종 발표까지는 안도할 수 없다. 아무래도 내일이 결전의 날이니까 이게 뭐 잘 된다고 생각은 해도 돼야 되는 거니까 조금 마음이 많이 쓰여요.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 심사가 있기 전날 각국의 관계자들이 유네스코 심사장으로 모여들었다. 중국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2012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최종 심사는 총 3일에 걸쳐 이루어진다. 중국은 1200년의 역사를 가진 막대 인형을 이용한 인형극인 모구희를 등재 신청했다. 한국 관계자들은 중국의 무형유산 심사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중국은 등재를 위한 심사 보조기구로부터 보류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본 심사에는 보강된 자료로 발표를 진행했다. There are no objections. Paragraph 5 is adopted as amended. 중국의 인형극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보류에서 등재로 바뀐 결과에 중국 측은 환호했다. 우리나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심사 일정이 끝난 후 취재진은 중국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중국 측은 흔쾌히 응해줬고 아리랑 등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물었다. Korea believes it's a real Korean traditional song, but you made it like a Chinese cultural song too. So. I'm sorry, I have to say that personally, I'm not an expert on this kind of elements within the domain of the performing arts. But in my personal view, that I don't see any problems. So there also is a Chinese government's opinion too. So I only have stand for my own personal view on this. So I'm sorry, I have to say that.
한국의 아리랑 등재에 대해 중국 측은 말을 아꼈다. 중국이 엉뚱하게도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 아리랑을 자신들의 무형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일까요? 그런데 이 아리랑이 지난 2011년 6월 중국 문화부는 조선족의 아리랑을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이른바 중국의 국가 무형문화재가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안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큰 공분이 일었다. 아리랑 종주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를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였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는 한국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아리랑 광고가 등장했다. Do you hear? Beyond the melody, beyond the harmony, beyond the sound, singing full of heart.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대규모 아리랑 축제가 열렸다.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서의 아리랑을 지키고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 스로건이 예의죠. 사실상 예의가 필요 없는 곳을 자기 거 하려고 하면은 나쁜 말로 하면은 그거는 조족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리랑은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가는 전 단계 또는 그것을 오늘날 논리로 확대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이 같은 한국의 반응에 중국 언론들은 과민 반응이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常有的一种戒备心理吧，就怕他还是用我们的话来说是想这个就是朝鲜这个韩国的，所以呢这个独占还是那个从我这个角度来说还是一种闭塞的那种思维定式。 아리랑의 국가급 문화재 지정 이후 중국의 움직임은 어떨까?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위치한 국경도시인 도문에 조선족 무형유산 박물관이 있다. 2010년 7월 문을 연 이곳은 도문을 찾은 관광객들이 꼭 둘러봐야 할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관람객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성이 중국말로 안내하고 갓을 쓴 선비가 아리랑을 연주한다. 조선족 문화가 전시된 이곳에서 중국 내의 아리랑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아리랑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 종목이며 중국 내 조선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민족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중국에 등록된 조선족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은 모두 17개에 달한다. 얼핏 보기에도 눈에 익은 것들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아리랑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급에 올려져 있는 무형문화 중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전통 문화들이 이름도 똑같이 등재돼 있다. 한국과 중국이 같은 무형문화를 국가문화재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방송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한 뮤직비디오. 한복을 입고 가야금을 타고 있지만 색감과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것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그들이 부른 것은 아리랑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과연 이 아리랑을 어느 나라 문화로 이해할 수 있을까? 중국 동포들은 누구보다도 아리랑의 정서가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반도, 남한과 북한을 건너뛰어서 중국의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들의 혼을 중국에 국영화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아리랑이 중국의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것일까? 아리랑 연구를 위해 연기를 여러 차례 방문한 진용선 씨는 이곳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아리랑을 조사하는 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 이제 뭐 취재를 한다라든지 또 이게 아리랑 문제가 우리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불거지면서 이런 점에도 조금 알게 모르게 저도 이래 압박감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진용선 씨의 지인을 통해 조선족의 주요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조선족의 아리랑이 중국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것에 대한 한국의 반응에 섭섭함을 드러냈다. 우리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 중국의 조선민족도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의 우리 국민들이가 자기 문화를 고집하는데 그 사람들이가 꼭 존중해주는 게 응당하죠. 우리 만약에 우리 중국에서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상하죠. 근데 그거 받아들이는 자체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해서 한국에서 그거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도 이해 못하겠어요. 아리랑은 한국이라는 게지 우리 민족계지. 한국 것도 아니고 조선 것도 아니고 연변 조선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계지. 우리 민족계지. 우리 민족이지. 우리 조선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제일 공동재산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조선족들이 아리랑엔 아주 특수한 그 이민 문화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민족 언어가 점점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까지는 이만큼 지켜왔는데 앞으로 우리 민족 지켜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래니까 이게 우리 민족 아이 지키면 문화를 아이 지키면 민족을 지킬 수 없다. 이래니까 이 민족에 대한 집착이 많은데 집착 가운데 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리랑이가 문화에서 대표적인 거니까 여기 집착이 많은 게지요. 19세기 말 간도로 이주한 한인들이 최초로 개척한 땅이며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기도 한 용정에서 30분 떨어진 작은 마을. 대대로 조선족들이 모여 살던 이곳엔 골목골목 빈집들이 많다.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은 듯 자물쇠에도 녹이 슬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처럼 조용한 동네. 한때 북적거렸을 목욕탕은 문을 닫은 지 오래되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조선말 하세요. 작은 슈퍼의 주인은 한족이었다. 汉族人多呀。咱们这块汉族人多吗？朝鲜少。朝鲜都出国了。出国了。都是老的。日本人都上那个朝阳村上学去了。 근처에 있는 조선족 소학교를 찾았다. 1학년 교실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 혜란이 조선어 잘해요? 조금 못해요. 왜 잘 못해요, 혜란이는? 어머니 바빠요? 어머니 좀 어려워요? 한어는 잘해요? 조선족 아이는 중국말이 더 편하다고 했다. 여기서 너희들 중에 아리랑 노래 아는 사람 손 들어볼까? 아리랑 노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한 가족이 있어야 그 민족도 있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다 죽고 가시고 가족이가 흩어지니까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붕괴 위기에 처한 조선적 사회를 엿볼 수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완전 저수도 학교로 농촌 학교로 남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현지는 몽땅 할 수 없습니다. 완전 이래 저수도 학교가 남아있는 학교가. 조선족 학교가 많이 폐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한쪽에 목표가 들어가서 하나를 만들죠. 한때 200만 명으로 알려진 조선족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연변 자치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해외로 도시로 흩어진 조선족들, 이젠 아리랑을 아는 어른들도 몇 명 남아있지 않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니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진대니까 우대가 없어요. 두만강 건너 처음 내디딘 땅, 그 척박한 땅을 갈아 만든 도시. 용종은 조선족의 삶의 터전이자 또 하나의 고향이었다. 이곳 중심엔 유서 깊은 용종 극장이 있다. 그런데 극장 역시 오랜 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문이 잠겨 있다. 길림성 공안에서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걸 써놨는데 그러니까 문을 닫았나 봐요, 선생님. 그죠? 1926년 제작된 나홍규의 아리랑을 상영하기도 했던 용종 극장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랑은 조선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우리 조선족 사회가 이처럼 절박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민족이 어느 문자를 잃어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린다. 이런 교양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랑을 부르고 아리랑을 주창하고 아리랑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고집하고 고행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 민족을 지키는 그처럼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중국 민족 문화 보호 공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을 등재하고 있다.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民族의 무형문화를 중국 문화로 등록하고 있는 것이다. 所以呢，中国的弘扬民族文化弘扬自然而然的保护朝鲜族，朝鲜族的在这个地方保护的很多具有的传承下来的文化财富，实际上是不仅仅是我们朝鲜族的，也是整个中国的。所以呢，在这个意义上，我们并不强调，是强调这个民族性，但是并不局限于这个一个民族，它是各民族可以共有的。在这个意义上，我们朝鲜族文化阿里郎包括在内。 그 결과 한국의 고유한 전통 문화라고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중국의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중국 조선족의 문화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중국 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족의 농악문은 중국의 국가문화유산을 거쳐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前财政从2002年至今，共为相貌舞投入28.65万元，其中相貌舞人才培训平均每年投入培训经费4万元，累计投入。 조선족의 농악문은 우리의 농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농악은 농사를 지을 때나 명절 때 흥을 돋우게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이며 놀이다. 사실은 농악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단어에 없던 겁니다. 농악은요,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4절기 전 우리의 통과 의례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활 속에 기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악무라고 해서 우리 거하고 다르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일은 특히 단오 주신을 모시는 영신 행차가 5천여 명이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강릉 단오제에서 시작됐다. 관노 가면극이 분위기를 띄웁니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는 세시 풍속인 단오를 강릉 단오제로 유네스코에 등재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전통 문화인 단오를 한국이 가져갔다며 들끓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문화 갈등이 시작됐다. 다음 해인 2006년 중국은 조선족의 농악물을 조선족의 농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했다. 그리고 2011년 중국은 조선족 아리랑을 국가급 문화재로 등재했다.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다. 그리고 판소리, 씨름, 가야금 등 조선족 문화가 국가급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중 문화의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 소수 민족들 문화를 이제 존중한다고 하면서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특히 주변국들이 특히 한국이나 이제 이쪽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것들을 거대 중국으로 포함시켜 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북공정을 하는 거죠. 문화 동북공정을 하는 거죠. 중국은 문화정책 자체가 소수민족 융화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정해서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소수민족을 그들의 정치 권력 안으로 이제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훨씬 더 강한 편이고요. 굽이굽이 고개 따라 물길 따라 휘어지는 강원도 정선. 정선의 오일장은 없는 게 없는 시골 장터로 전국에 소문난 관광지로 유명하다. 그 유명한 장터를 더욱 이름나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아리랑 공연이다. 장터 너머까지 울려 퍼지는 정선 아리랑 공연은 장이 설 때마다 사람들을 맞이하는 오일장의 터줏대감이다. 아리랑 한 소절에 시름을 잇고 아리랑 한 소절에 흥이 난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 정선 아리랑은 이곳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아리랑 같이 부를 수 있다고 열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 아리랑 같이 부를 수 우리 정선 아리랑이 고장의 노래기 때문에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우울할 때 그때 아리랑 한마디 하고 나면 또 속이 시원하고 네 그렇죠. 아리랑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리랑에 대한 최초 기록은 조선 말에 지어진 매천야록이라는 책에 있다. 고종이 광대들을 시켜 아리랑을 즐겨 들었고 그들의 실력에 따라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국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시대에 아리랑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고 있고 또 아리랑이 그만큼 그 동시대의 노래 가운데서도 상당히 상징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본다면은 아리랑은 벌써 이전에 많이 불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1865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중건 공사 때 태백산맥 주변의 노동요였던 정선 아리랑이 인기를 끌었다는 것이다.
당시 경복궁 중건에 쓰일 목재는 거의 강원도에서 가져왔고 배로 목재를 나르며 부르던 아리랑이 노동에 지친 일꾼들의 흥을 돋구었다. 흰 구름 뜨듯이 둥실둥실 떠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경복궁이 그야말로 한 7년간 전국 각지의 노래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노동을 마치고 밤에 쉬는 시간이면 자기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그때 성행하던 아리랑이라고 타령조의 노래가 결합이 되면서 아리랑이라는 이런 후렴이 붙어지는 새로운 노래로 만들어졌다. 그때의 아리랑은 각 지역의 소리에서 새로운 노래로 바뀌어진 노래 이렇게 우리가 보죠. 경복궁 중건이 끝난 후 전국에서 모였던 일꾼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아리랑은 각자 지역색에 맞는 아리랑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리랑이 모두 다른 것은 아마 넘는 고개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아리랑은 1926년 나운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이다. 1937년 한 잡지에 따르면 나운규는 한 노동자가 부르는 아리랑을 듣고 영화 음악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청진에서 회령까지 철도가 놓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철로길을 닦으면서 아리랑 아리랑 하고 부르던 구슬픈 노래가 아름답게 여겨졌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여동생을 범하려던 일본 경찰 앞잡이를 살해한 주인공. 너를 살인죄로 체포한다. 아니요. 우리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인 거요. 그는 결국 체포되어 끌려간다. 줄에 묶여 고개를 넘어가는 주인공. 일제 침탈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 바로 아리랑이었다. 아리랑이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래 문화의 하나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진 데는 우리가 식민지라고 하는 그 역사적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소위 1927년도에 영화 아리랑이 대성한을 이루게 되면서 아리랑이 참 당대 최고의 유행가로 자리함으로 해서 이제 아리랑의 주목성을 이제 가지게 됐죠. 이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아리랑은 민요에서 민족의 노래가 되었다. 중국으로 러시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민족에게 아리랑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 그 이상이었다. 우리 이제 아리랑 가사 모집하고 그다음 시상식 할 때 차가운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온 조선족들은 말 그대로 아리랑 12고개를 넘었다. 이렇게 건너 저 고개 아주 높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을 때마다 그곳엔 희망이 있을 거라 믿었다. 아주 험한 고개 됐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돌아간 분들도 많습니다. 이 고개 넘어오면서 수남 많은 고개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 아주 피땀 스민 고개 이 고개가. 가슴 가득 담긴 서름과 아픔을 고개마다 뿌리고 묻었다. 일본 아들이 압박 착지 견디지 못해서 밤에 쪽박을 차고 그날이 벗짐에 쪽박 차고 차디찬 두만강 물길 건너서 이 사막을 걸쳐서 이 고개를 넘어왔단 말이야. 이 고개를 넘어와야지 여기가 논우 붙일 땅이 있단 말이야. 여기 맨 저 산이고 없지. 이 고개를 넘는 게 이게 눈물의 고개, 원한의 고개, 피눈물의 고개라. 그 피눈물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아리랑이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우리 몸속에 달라붙어 있었던 아리랑 꽃씨가 동시에 그쪽으로 전해져 가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해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불리는 아리랑, 또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불리는 아리랑, 또 연해주 일대, 심지어는 1937년에 강제 이주돼서 저 중앙아시아로 뚝뚝 떨어졌을 때 우리 민족의 고통과 한이 그곳에서 그대로 뿌려져 가지고 다시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리랑이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것은 나훈규의 영화 아리랑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 흥룡강성에서 진 소장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흥룡강성 동령현이라는데 김창회 선생님을 만나러 가요. 이 김창회 선생님은 아리랑을 작곡 작사하시는 선생님인데 저한테 편지를 보내줬어요. 동령 아리랑을 창작을 했는데 이 노래가 어떤가 해가지고 저한테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반갑게 맞아주는 편지의 주인공은 73세의 김창의 할아버지. 오랜 세월 아리랑을 연구하며 조선족과 가까워진 진용선 씨를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꺼내놓은 것은 한 뭉텅이의 아리랑 악보들이었다. 모두 자신이 가사를 쓴 것이라고 한다. 자신이 만든 아리랑으로 앨범까지 만들었다며 들려준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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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김창회 할아버지의 아리랑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추억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아리랑 아라리요.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가족 사진. 할아버지도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한많은 아리랑 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 손 잡고 셋째는 죽었어요. 그리고 고개라는 거, 아리랑이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저 딱 고개로만 보는데 우리 희망을 찾아서 가는 것도 희망 찾아서 고개를 넘어가자. 이게 아까 내 말은 마지막에 결의아리랑에서 동터는 고개를 넘어간 동터는 고개. 이게
앞으로 희망을 말해요.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던 일을 하던 김창의 할아버지는 아리랑을 만들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에게 아리랑은 한많은 고개를 딛고 일어나는 희망의 노래다. 조선족의 아리랑은 점점 풍성해지고 있다. 연변 예술극장에는 특별한 아리랑 공연이 열린다. 지난 2006년 열린 중국 전국 소수민족 문예 공연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한 것은 조선족의 천년 아리랑이었다. 한민족의 아리랑을 모티브로 2시간 동안 150명의 출연자가 등장하는 초대형 공연이다. 공연 때마다 최고의 찬사를 받는 천년 아리랑을 계기로 연변은 가무의 고향으로 거듭났고 중국의 조선족 문화 위상까지 달라졌다. 아리랑은 조선족뿐 아니라 중국 한족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베이징의 한 녹음실에서 조선족 가수 김미아를 만났다.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그녀는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하나다. 아리랑보다 더 높은데. 지난 2008년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디션 프로그램 무대에 김미아가 한복을 입고 섰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아리랑이었다. 그리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참 이 노래가 정말 참 이상한 존재구나. 여러 저희 민족뿐만 아니라 저희 큰 이 대륙에서도 한족 분들도 이렇게 좋아하고 그게 내가 불러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000대 1의 경쟁률이었다. 아리랑으로 대상을 거머쥔 김미아에게 중국은 열광했고 그녀는 스타로 떠올랐다. 아리랑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김미아의 아리랑은 그녀 세대의 정서를 담은 새로운 아리랑이었다. 그녀가 부르는 아리랑은 중국의 한족들도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곡 중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너 혼자서 무대를 그렇게 사로잡냐. 뭐 나 아리랑 가질 때 아리랑 부를 때만 그때 그 기분은 무대가 얼마 크든 간에 나 상관없다. 다 가진 같은 그런 기분이고 그때 아리랑을 불렀을 때만큼 관중들을 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고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노래예요, 이거는. 네. 중국에서 아리랑의 인기는 또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방송국의 공연 리허설 현장. 최근 할리우드 진출로 관심을 받고 있는 3인조 남성 그룹 아리랑이다. 그룹 아리랑 역시 아리랑을 자신들의 색깔대로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까지 요 근간에 저희가 뭐 미국이나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도 좋고 많이 우리가 움직여봤습니다. 움직여봤는데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정을 많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얼만큼 신심은 되게 크게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예. 세계 무대. 예, 세계 무대. 조선족의 다양한 아리랑은 중국 대중들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있다. 중국 조선족의 상징이었던 아리랑은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대중가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국제사회에서 아리랑이 한국의 문화임을 공인받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12월 5일 드디어 아리랑에 대한 본심사가 열렸다. 이춘희 명창도 심사장으로 향한다. 아리랑은 지난 11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심사소위원회로부터 등재 권고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본심사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리랑의 등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국의 아리랑이 세계가 보존해야 할 무형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축하 인사를 전한다. 감사의 답례로 부른 짧은 아리랑 가락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진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리랑을 어떻게 들었을까? It's a beautiful musical expression in which it's not just only the song, it's how it's portrayed, how it's performed. It feels a lot of soul, it feels like a lot of emotion, and it's a beautiful expression. Very beautiful art that goes directly to your heart, that speaks directly to your heart, and I think it really deserves to be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파리에서 넘기 힘들어 보였던 고개 하나를 넘었다. 가슴 졸였지만 즐겁고 행복한 고개였다.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전승 활동을 좀 활발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있는 아리랑 조사 연구 그리고 멀리는 해외에도 흩어져 있는 여러 아리랑들을 조사하고 같이 교류하고
전승이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4개의 인류 무형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 이 무형유산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등재된 15번째 인류 무형유산인 아리랑은 좀 다르다. 아리랑은 현재 국가문화재로 등록돼 있지 않다. 아리랑에 대한 전승 보유자를 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정선 아리랑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 밀양이나 진도 등 다른 아리랑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아리랑에 대한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국의 문화재로 등록돼 있지 않은 무형문화는 유네스코 등재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그렇다면 아리랑은 어떻게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었을까? 일반적인 등재 신청엔 필요 없는 관계장관의 보존을 위한 동의서로 법적인 미비함을 보완했다.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법에 대한 큰 특징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인간문화재라는 그 기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다수 국민이 향유하는 그런 폭넓은 어떤 사실 우리 사실 민족의 대표적인 사실 노래인데 거기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1등의 가수를 뽑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랑이 중요한 우리의 무형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없는 그런 법 규정의 한계가 사실 있었습니다. 문화재관계법에 따르면 무형문화의 경우 그 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보유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아리랑에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다. 아리랑이 꼭 누구의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리랑을 그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보다 더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향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즐길 줄 아는 그런 그 문화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그런 가치의 발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아리랑은 응원가로 다시 태어났고 사람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아리랑의 열기는 지속되지 못했다. 올림픽,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리랑이었다. 가장 친숙한 아리랑가락의 월드컵의 열정을 한껏 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리랑은요, 저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단합이 돼서 부를 수 있다고요. 어떤 계기적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아리랑은 한국 사람에게서는 예창되지 않는 소위 잊어버린 노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자기들이 문화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북한에도 아리랑은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한국은 원래 북한과 공동으로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한이 함께하는 아리랑은 여전히 남은 우리의 과제다.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남북한이 함께 등장했다.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남북한이 손을 맞잡자 세계는 환호를 보내주었다. 아리랑은 남북한뿐 아니라 세계 속의 한 민족을 이어주는 힘이다. 러시아와 중국 연변족과 북한과 한국은 이제 문화가 너무나 달라요. 아주 극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어낼 수 있는 거는 노래, 말, 그다음에 그 중에서 아리랑. 그러면서 서로 이제 동질성을 찾아내면서 하나씩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한테는 나중에 통일이 되고 또 우리가 같이 한 문화권으로 합쳐질 때가 있으면 저는 아리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민족들을 아리랑 문화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 담론 속에 같이 굴러가는 공동 전제로 얘기해야 돼요. 아리랑의 외연을 이렇게 확 넓혀가지고 우리가 큰형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끌어가고 도와도 주고 교류도 하고 공연도 같이 하고 어우러지는 이게 아리랑 아닌가요? 프랑스의 몽모랑시, 조용하고 작은 도시에 나윤선의 공연이 열린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재즈 가수 나윤선의 명성은 자자하다. 작은 무대에 나윤선이 조용히 나와 관객을 만난다. 그녀는 세계 어느 공연에서나 아리랑을 부른다. 아끼는 기타 하나,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만으로 아리랑은 공연장을 가득 채운다. 아리랑은 어느 누구에게나 잔잔한 울림이 되어 감동을 일으킨다. 4년 전쯤에 제가 그 스웨덴 기타리스트 울프 아케니우스 씨를 만나면서였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아리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한국 곡이 있는데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곡이냐고 여쭤봤더니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No, I just run across it on the internet, you know, and I really love, you know, the simplicity of Arirang songs. It's only like a few notes, pentatonic notes, but it's really beautiful. If you work with the songs, you know, and you put some, because they are very simple in the beginning, you know, maybe just sung by some woman and some instrument, but if you put some, you know, arrangements to it, it could really interest an international audience, I think, because it's beautiful music. Cette chanson s'appelle Arirang. Ça parle de la vie, comme le blues, le fado, et les chansons françaises. Et il existe un grand nombre de variations de cette chanson dans toute la Corée. Et c'est le berceau de la musique coréenne. Et Arirang va bientôt être inscrit au patrimoine mondial de l'UNESCO. Merci beaucoup.
하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재즈로 재해석했지만 아리랑의 곡조를 그대로 살려 부르는 나윤선의 아리랑은 세계인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리랑은 그 자체로 세계적이라고 음악가들은 말한다. 나윤선은 그 사실을 음악으로 보여주고 있다. J'adore les chansons coréennes. Je comprends pas, mais en fait, on n'a pas besoin de comprendre la langue. C'est un chant universel. 역사의 고비마다 한민족의 마음을 이어준 아리랑. 험한 고개를 넘어 이제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었다. 이제 남은 고개는 흩어진 우리를 잘 묶어 세계를 사로잡는 것. 아리랑 고개는 이제 또 시작이다. 아리랑